제가 2025년 4월 달에 딱 1년 전에 지식인사이드 채널 나가서 그때 이독실님께서 운동 끝나고 단백질 보충제 언제 먹으면 좋냐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운동 끝나고 바로 먹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카제인 단백질 먹고 자면 좋다. 이런 얘기 했다가 정말 엄청나게 까였습니다. 정말 댓글에 어떻게 의사가 그것도 모르냐. 하루 중에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데 기회창 이론 폐기된 지 10년이 됐는데 니는 그것도 모르냐. 그리고 너는 또 운동하는 데가 의사 아니냐. 운동을 하긴 하냐. 그것도 모를 수가 있냐. 정말 진짜 가루가 되게 까였는데 저 알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억울하고 정말 기회창 박살난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억울해가지고 그 증거도 찾아놨어요. 제가 오죽하면은 2025년 1월 달에 지식인사이드에서 24시간 내에 단백질을 아무 시간에나 보충해주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말 한 거 제가 이 지식인사이드 뿐만 아니고 여러 제 영상에서도 그 단백질 발언한 전에 기회창 폐기된 거 알고 있다는 발언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카제인 먹으면 속 쓰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카제인 먹고 속 쓰리단 말 했는데 그거는 편집이 됐기 때문에 편집상의 오해였다. 그 카제인 먹고 속 쓰린 거는 다음 편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기회창이 폐기됐는데 그러면 왜 그때 저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 24시간 내에 단백질을 아무 때나 먹으면 된다. 애초에 유청 단백질이라는 걸 파는 이유가 흡수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 원리로 그냥 파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실 때 이건 흡수가 빠르니까 마시지 이러면서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중에 아무 때나 단백질 먹으면 되는데 흡수가 빠른 단백질이 왜 있냐 이 말이죠. 애초에 왜 존재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오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설명이 좀 깁니다. 그거를 그 시간에 그렇게 이제 길게 할 수가 없죠. 오늘 영상 한 편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기회창은 폐기된 게 맞습니다. 일단 맞고, 맞는데 왜 이런 흡수가 빠른 보충제라는 게 애초에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운동 끝나고 바로 먹어야 되는 게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는지 오늘 기회창 제가 억울했던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의사 닥터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기회창 아마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그래도 혹시나 이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그간의 이제 사전 지식을 좀 설명드리면, 10년 이전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운동 끝나고 바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는 기회창 이론이 있었어요. 실제로 30분에서 60분 안에 먹어야 된다. 운동 끝나고. 그래야 이제 이 근분해가 합성으로 딱 스위치를 켜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24시간 안에 먹으니까 결국 차이 없더라. 폐기된 게 바로 2013년에 결정적인 쇼온펠드의 메타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 끝나고 바로 보충제 마신 그룹하고 운동 끝나고 한참 있다 보충제 마신 그룹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은 운동 끝나고 바로 마신 사람들이 근육량이 더 많이 생성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양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운동 끝나고 한 잔 더 마시니까 빨리 마신 분들이 양을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을 보정해 보니까 결국은 차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먹어도 차이가 없었다는 거 대신에 이제 단백질은 충분히 먹는 게 유효한 건 맞고요. 그래서 체중 킬로그램당 1.6에서 2.2g까지 24시간 내에만 먹으면 언제 먹든 근육량은 똑같더라. 이 메타 분석이 나오면서 2013년에 기회창은 폐기된 게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청 단백질 이렇게 빠르게 거의 60분 내에 아미노산 혈중 스파이크가 생기고 카제인은 5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카제인 먹으면 되잖아요. 사실 언제 먹든 뭔 상관입니까? 맞잖아요. 24시간 내에 먹으면 되는데 유청이 왜 있냐 이 말이죠. 여전히 운동 끝나고 유청 먹는 분들이 많고 여전히 자기 전에 카제인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기회창이 폐기됐는데. 자, 우리가 단백질 먹으면 이렇게 근합성이 일어나고 그게 소화 흡수가 다 되는 순간부터 다시 근분해가 일어납니다. 또 먹으면 또 이렇게 합성이 일어나고 또 분해가 되고 이렇게 파동을 칩니다. 그래서 유청이 이렇게 빨리 흡수되면 좋을 것 같네. 하지만 이제 유청이 근합성 스파이크는 이렇게 빨리 올리지만 근분해도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트로 치면은 같고, 카제인은 이제 스파이크는 안 일으키고 천천히 합성을 일으키지만 분해도 느려요. 그래서 이게 네트가 같은 겁니다. 언제 먹어도 상관없고 흡수가 빨라도 상관없고 느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유청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사실 기회창이 폐기된 게 맞고, 그게 이론적 근거도 이런 게 있다는 거고, 게다가 아침, 점심, 저녁, 야식까지 해가지고 4끼로 나눠서 단백질을 먹어보기도 했고, 한 번에 한 큐에 그냥 4배 단백질을 몰아서 때려 먹어보기도 했고, 이렇게 비교해도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근육량의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에도 근육량을 보존할 수 있다.
된다. 이런 연구도 있었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런 연구도 있어요. 한 끼에 20에서 40g 이상의 단백질을 먹으면 그거는 흡수가 안 된다거나, 역치를 넘어가면 이제 단백질 합성에 더 안 쓰이고 뭐 소변이나 대변으로 빠져나간다거나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2024년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대학에서 루크 반 룬이라는 분이 흡수가 굉장히 빠른 유청단백 100g을 한 번에 때려 먹어본 거예요. 거기다가 표지자를 다 붙여가지고 몸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정말 실험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본 겁니다. 해보니까 100g의 유청 단백질이면 이게 흡수가 엄청 빠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아미노산 혈중 스파이크가 생길 것 같고, 그게 도저히 근육에 못 쓰이고 뭐 다 빠져나가거나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100g의 흡수 빠른 걸 먹어보니까 이게 위가 닫히더라는 겁니다. 이게 흡수가 너무 빠르니까 위 출구를 딱 잠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카제인 단백처럼 위에서 소화가 굉장히 느리게 흡수가 천천히 되면서 이 흡수 빠른 유청 단백질도 100g 모조리 우리가 천천히 다 이용하더라는 거죠. 카제인 단백처럼.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이 단백질이 얼마나 귀중한 자원입니까? 우리가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청 단백질 100g을 먹더라도 그거를 어디 안 버린다는 거죠. 다 흡수하고 다 근육 만드는 데 쓴다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이거는 유청을 먹을 이유도 없고, 흡수가 빠른 걸 먹을 이유도 없고, 기회창도 박살난 게 맞잖아요. 24시간 내만 먹으면 뭐 한 끼에 때려 먹든 뭐 흡수가 빠른 걸 먹든 느린 걸 먹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왜 유청을 팔까? 그리고 우리는 왜 유청을 마실까? 그게 바로 유청은 단순한 단백질 보충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바로 류신이 이 모순을 푸는 핵심 키라는 겁니다. 류신은 단순한 아미노산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mTOR C1을 스위치를 켜는 열쇠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단백질 먹으면 그게 아미노산 분해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비필수 아미노산 11개가 있고, 우리가 절대로 몸에서 새로 만들 수가 없는,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먹는 게 유청을 먹는 이유죠. 뭐가 됐든, 뭐 고기를 먹든 뭐 생선을 먹든 달걀 흰자를 먹든 유청 단백질을 먹든 이 필수 아미노산 9개를 먹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단백질이라는 집을 짓는 벽돌이라는 거죠. 이 벽돌을 먹기 위해서 먹는 건데, 그 안에서 가지사슬 아미노산 BCAA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은 좀 뭔가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BCAA 먹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거 운동할 때 마셔줘야 된다 막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거도 요즘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이 세 개가 특별한 게 아니라 결국 이 류신이 얘가 특별한 것 같다. 얘가 뭔가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게 요즘에는 이제 사실상 정설로 골드 스탠다드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뭐냐, 이 류신이라는 게 벽돌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물론 벽돌로도 쓰지만 알고 보니까 이 벽돌 집을 짓자, 근육을 만들자고 하는 mTOR C1이라는 근육 공장을 돌리는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류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청을 급하게 먹어야 되는 이유는 류신 스파이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mTOR C1이라는 단백질 공장 스위치를 켜기 위한 그 키가 바로 류신 스파이크, 더불어서 유청 단백질을 먹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라떼는 BCAA 먹는 게 유행이었지만 얘가 결국 BCAA 3개 중에 류신만 필요하더라. 2개는 쩔이더라. 그러고 얘는 벽돌이 너무 없더라. 그래서 거의 이제 BCAA는 폐기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CAA 먹는 거는 사실상 좀 비효율적이다.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현재 골드 스탠다드는 아니라는 거여서 거의 뭐 이제 옛날 방식이라는 거. 그럼 뭐냐? 류신을 이제 이렇게 알약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요거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얘는 벽돌이 없잖아. 스위치만 있잖아. 그래서 현재 골드 스탠다드는 뭐냐, 요 필수 아미노산에 류신을 좀 보충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요 9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팝니다. 요 EAA 파는데 대부분 거기다가 류신을 좀 더 보충해 놨어요.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 9종 사면은 류신 원래 들어있는데 류신은 스위치니까 좀 더 넣어줘요. 1, 2g 이렇게 더 넣어줍니다. 그게 바로 류신 풍부 필수 아미노산이고, 요즘에 운동 보충제 골드 스탠다드는 바로 류신 풍부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거죠. 그게 정설이고, 요게 이제 지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유신 풍부 필수 아미노산 먹어도 되고, 그냥 유청 단백질 먹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다 들어오고, 특별히 또 얘가 많다는 거죠. 유청 단백질은 그냥 천연적으로 유신 풍부 필수 아미노산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신 풍부 필수 아미노산을 먹을 거냐, 아니면 유청 단백질 먹을 거냐,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이걸 먹을 거냐, 이걸 먹을 거냐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유신 풍부 필수 아미노산 먹거나 유청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신이라는 스위치를 켜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유청 단백질은 기회창 이론이 폐기된 시대에도 여전히 mTOR C1이라는 공장 스위치를 켜는 류신 스파이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운동 직후 1시간 이내에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지식인 사이드에서. 그리고 카제인은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기 전에 먹는 게 분명히 근육 측면에 좋긴 합니다. 근데 속쓰릴 수 있어요. 이건 다음 편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24시간 내에 단백질만 풍부하게 충분히 먹어주면 유심 풍부 무슨 필수 아미노산 유청 단백질 이거 먹을 필요 없다는 거죠. 여전히 운동 직후에 먹을 필요도 없고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단백질을 충분히 안 먹는다면,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근감소가 있거나 고령자에서 요 두 그룹에서 단백질이 음식으로 섭취가 충분치 않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단백질 보충제가 됐든 뭐가 됐든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되고, 그걸로 특히 운동하는 분들에 있어서 현재 골드 스탠다드 지침은 유심 풍부 필수 아미노산이나 유청 단백질이라는 거죠. 또는 뭐 고령자에게 유청 단백질 충분히 가능하죠. 어쨌든 단백질 모자란 부분을 보충제 먹어야 되고, 그게 골드 스탠다드가 유청이 됐든 유심 풍부 필수 아미노산이 됐든 유신 스파이크를 일으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류신 스파이크를 반드시 일으켜줘야 되는, 여전히 기회창 이론이 폐기된 시대에도 운동 끝나고 유청을 먹어야 되는, 또는 류신 풍부 필수 아미노산을 먹어야 되는 필수 세 그룹이 바로 요 세 그룹. 공복 운동하는 분, 동아저항 고령자, 그 다음에 하루에 투타임 운동하시는 엘리트 선수, 요 세 그룹은 여전히 기회창 이론이 폐기된 시대에도 운동 끝나고 유청이 됐든 류신 풍부 필수 아미노산이 됐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첫 번째, 공복 운동 하시는 분. 공복 운동 하면 아까 그 단백질 파동 치는 거 봤죠? 이 프로틴 밸런스가 네트가 쭉 밑으로 네거티브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올려줘야 돼요. 스위치를 켜든 뭐 벽돌을 넣든 빨리 켜줘야 되는데, 이걸 카제인이나 뭐 음식이나 뭐 계란 흰자나 이런 걸 먹어서는 흡수가 느리다는 거죠. 이 mTORC1 스위치를 빨리 켜줘야 되는데, 이 네거티브를 빨리 극복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운동 끝나고 직후에 바로 유청이 됐든 류신 풍부 필수 아미노산이 됐든 먹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두 번째는 동아저항 고령자분들. 고령자분들은 이 mTORC1 류신 역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웬만큼 류신 스파이크를 일으켜가지고는 mTORC1이 안 켜져요. 고령자로 갈수록. 저도 아마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보통 60대 정도로 봅니다. 어쨌든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류신 역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카제인이나 일반 음식으로 좀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저항이 있는 고령자분들은 유청이 됐든 류신 풍부 필수 아미노산이 됐든 류신 스파이크를 일으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하루에 투타임 운동하시는 엘리트 선수. 자, 이분은 첫 번째 운동 끝나고 두 번째 운동까지 근 분해가 가속화되고, 근육을 찢는 거잖아요, 운동을 하는 게. 근 분해가, 근 파열이, 근 손상이 됐기 때문에 이 좁은 다음 운동 타임까지 빨리 네거티브 프로틴 밸런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소화가 흡수가 느린 음식이 됐든 카제인이 됐든 이런 걸 먹어서는 모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회복의 창에 빨리 파지티브 프로틴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유청이 됐든 유심 풍부 필수 아미노산이 됐든 그런 걸 먹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 그룹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복 운동하시는 분, 동아저항 고령자분들, 투타임 운동하시는 엘리트 선수는 기회창 이론이 완벽히 폐기된 시대에도 여전히 운동 끝나고 유청이나 류신 풍부 필수 아미노산 먹는 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기회창 이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요 세 그룹에 있어서는 운동 끝나고 직후에 흡수가 빠른 류신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먹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 다만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음식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다면 웬만하면 보충제는 뭐가 됐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고령자는 단백질 모자란 거 거의 뭐 이거는 90% 이상 팩트거든요. 거의 이거는 입증됐다 봐야 되거든요. 특히 여성으로 갈수록 단백질이 너무나 모자라고 그냥 다 모자랍니다. 무조건 저단식 하고 계십니다. 통계가 뭐 그렇게 나오고 있고, 뭐 요즘에 또 편의점에 많이 팔잖아요, 단백질 음료들. 그거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쭉 다 월드컵으로 해가지고 비교해서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그런 것도 좋고, 파우더 사가지고 집에서 타 드셔도 되고, 뭐가 됐든 뭐 유청이 됐든 뭐 류신 풍부 필수아미노산 됐든 그럼 먹는 게 좋고. 근데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이제 류신 풍부 필수아미노산 먹을 거냐 유청을 먹을 거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기회 되면 또 영상 한 편 설명드릴 건데, 유청 단백질 쪽에서 조금 이점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값이 싸요. 값이 비교도 안 되게 쌉니다. 이제 훨씬 더 이게 정제 가공 안 한 거기 때문에, 곡물에 가깝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아미노산을 내가 흡수를, 단백질을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신이 뭐 얼만큼 더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야 되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정제해서 안 따져도 그냥 유청 단백질에는 대부분 유신이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또 벽돌들이 많잖아요. 다른 아미노산들도 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완전히 뭐 근손실 뭐 1g도 걱정하는 그냥 헬스 매니아인데 뭐 단백질 먹는 거 최종적으로 알려주세요 하면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기회창이 완전히 폐기된 시대에 어떻게 먹어도 상관없다는 게 정론이긴 한데 이 아레타라는 분이 이제 이런 걸 제시를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잘게 이제 80g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먹는다고 치면은 10g씩 8번 이렇게 쪼개서 먹으면 이게 그 근합성의 스위치를 못 켤 수가 있다. 아까 말한 류신 스파이크를 못 일으킬 수가 있다. 이거는 좀 이론상 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20g씩 4번 먹는 걸 추천하고 만약에 40g씩 2번 먹는 거는 이게 또 플래투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얼만큼 이상은 좀 낭비가 될 수 있다. 뭐 사실 이게 아까 봤듯이 거의 다 이 이론 폐기되긴 했지만 뭐냐면 이 골이 너무 깊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조금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골이 계속 없게 쪼개가지고 이제 20g씩 4번 먹는 걸 가장 추천한다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먹든 상관없다가 이제 가장 뭐 99%의 큰 기반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이런 걸 제시한 게 있고 요즘에는 션펠드가 그 기회창 폐기됐다는 그 메타 분석 하신 분 그분이 이제 지침으로 내기는 뭐냐면 4번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근데 체중 킬로그램당 0.4에서 0.5를 한 끼에 그러니까 60kg로 치면은 한 끼에 30g씩 4번 먹자. 요거를 그 기회창 폐기하신 그분이 지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쨌든 하루 안에 어떻게 먹어도 상관없다면서 계속 이렇게 왜 쪼개서 먹으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이런 지침이 있고 이렇게 4번에 쪼개서 먹는 게 가장 좋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역시나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한편으로 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왜 흡수가 빠른 유청 단백질을 운동 끝나고 먹어야 되느냐 왜 그런 말을 1년 전에 제가 했냐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언제 먹든 상관없는 게 맞지만 공복 운동하시는 분 동화저항 고령자 투타임 운동하는 엘리트 선수는 기회창이 유용한 분도 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복에만 운동하거든요. 그리고 저 약간 동화저항 고령자인 것 같아요. 저 정말 근육이 너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창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은연중에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이렇게 제가 약간 팩트 체크 겸 제 말이 실언이 아니었다는 변명 겸 그 당시에 말하고자 했던 그런 이론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 그때 이제 까였던 것 중에 하나가 카제인 밤에 먹으면 밤새 속쓰린데 어떻게 소화기내과 의사가 그것도 운동하는 소화기내과 의사가 밤에 카제인 먹고 자라고 하냐. 그거는 이제 밤에 먹으면 속 쓰릴 수 있다는 게 분명히 편집된 억가가 있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어지는 다음 편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이어지는 카제인 속쓰림은 여기 봐주세요.